여론뚱탑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탑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뚱탑 완전체가 됐습니다. 네. 우리 김준일 대표님이 항상 바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좀 부득이하게 부득이하지 않더라고요. 다른 다른 방송에 나가서 대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들었습니다. 방송을 그러니까 하면서. 그거 우리- 자체가 부득이했어요. 아니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고 네. 우리 김준일 대표께서 워낙 뭐 능력이 출중해서 그렇죠. 예. 방송 진행도 너무 잘해요. 예. 방송 진행, 뭐 패널이면 패널, 뭐 분석이나 분석 너무 잘하다 보니까 최고죠. 많은 곳에 찾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론뚱탑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사랑하는 여론뚱탑 오늘 한번 신랄하게 분석해 아니, 보겠습니다. 다른 방송 출연하실 때는 완전히 있더라고요 우리 방송에.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순방 중에 비속어 논란 불거졌었는데 예. 이거 관련된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었어요. 참 저는 요즘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예. 저도 뭐 30년 이상을 데이터 분석을 해왔지만 이게 비속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조사가 실시되고 있고 온 국민들이 다 매몰되는 네.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려야죠.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도. 자, KBC 광주방송과 UPI 뉴스가 넥스트 위크 리서치에 의뢰를 했습니다. 지난 26일, 27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미국 행사장 발언 가장 결정적입니다.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자, 우리 박지훈 진행자는 네. 바이든이었습니까? 날리면이었습니까? 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예.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바이든인데 예. 날리면이라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날리면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다시 또 들어보면 또 바이든으로 들리고요. 예. 제기에는 라면으로 들리더라고요. 배가 고파졌어요. 왜 그랬어요? 예. 자, 바이든으로 들었다가 61.2%. 네. 자, 날리면으로 들었다 날리면이 맞다 26.9%. 야, 이것도 또 이렇게 예. 이게 나누어지는 것도 신기하네요. 바이든이 2배 이상 많은데 예.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이든 그러면은 네. 진보적이고 예. 날리면 그러면 보수적이고. 보수적이고. 아, 이것도 좀 그다음에 또 심각한데요. 조사 결과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쿠키뉴스가 데이트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26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네. 자, 사실 이게 더 중요하죠. 이 대통령실과 여당의 비속어 논란 대처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잘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냐, 잘하고 있는 것이냐. 적절하다 20.3%, 아. 부적절하다 75.8%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거 여론조사 봐서 알겠지만 약간 진영 논란이기도 한데 예. 왜 사과가 아닌 진상조사를 대통령실은 선택을 했을까요? 언론하고 전면전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예, 요 여론조사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 대한민국 국민의 61.2%는 좌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바이든으로 들리면 좌파기, 좌파기. 날리면 들으면 우파기라고 우파기. 혹자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린 거고. 조사가 하나 더 있어요. 네. 그 조원 CNI가 이제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24일에서 26일 1,002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비속어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가 필요하다가 71%, 불필요가 28%거든요. 비슷하네요. 그러면 요 세 가지 여론조사를 분석을 해드릴게요. 음흠. 자, 바이든으로 들은 사람은 61.2%예요. 네. 네. 그런데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71%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바이든으로 안 안 들었어도 들렸는데도 사과해야 된다. 어. 그리고 지금 이 대통령의 대처 이를테면 언론의 책임을 묻는 거 책임 정거 이게 적절하지 않으면 75.8%로 더 높네요. 사과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뭐냐면은 바이든으로 안 들었지만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더 필요하고 이 대응은 지금 적절하지 않다.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욕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2009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정조가 벽파에 거두 심한지한테 보낸 서찰이 깜짝이야. 공개가 돼요. 2009년 정조의 그
서찰, 예. 예. 비밀 서찰. 벽파는 뭐 사사건건이 다 이제 정조에 대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후 정치로 예. 서찰도 보내고 그러는데 거기에 정조가 인물평을 합니다. 예. 호로 XX. 욕을 엄청 해놨어요. 예. 정조가 그런 분인지는 저희가 적비린내도 안 가진 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리더가 욕을 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수습 과정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이거를 언론의 책임 전가, 정면 돌파가 아니라 책임 전가거든요. 이거는. 네. 왜냐하면 정면 돌파라는 거는 사나이답게 뭐 이게 뭐 젠더 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 본인이 그렇게 강조하셨으면은 잘못을 인정하고 이 부분은 잘못했다. 이 부분은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하지만 한미 동맹을 위해서 최선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이게 끝날 문제를 지금 이거를 끌고 들어간다. 자, 조지 레이코프의 유명한 인지심리학 저서가 있어요. 오늘 많은 것을 인용을 예. 해주십니다. 코끼리를 생각- 코끼리를 생각하지만 프레임 그러니까 관련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은 코끼리만 생각나요. 그러면은 이걸 자막 조작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자막 조작이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난리면이냐 바이든이냐 네. 봄바람 휘바이든이냐 뭐 EXX냐 이것만 생각이 나는 거. 이건 수렁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지금 정부 여당이. 근데 왜 그걸 선택했냐는 거예요. 쪽팔려서? 이제 쪽팔려서 말은 써도 크게 이거는 비속어가 아니니까. 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걸 TPC 분석을 해보면 TPC라는 것은 이제 T는 타이밍이거든요. 장소 뭐. P는 장소고 마지막 이제 콘텐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시간을 놓쳐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 대응을 했더라면 예.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도 이른바 우리가 한 마이크라 그래서 예. 켜진 마이크.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도 하고 욕설도 하고 미국 국민들의 정말 숭앙을 받는 우리가 정조 좋아하듯이 그 이상으로 레이건 대통령도 욕설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면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Sorry, sorry. 미안.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해결을 하고 이러는데 일단은 타이밍이 너무 시간을 놓쳐버린 지금 것 와서 같아요. 할 수는 없는 예. 거잖아요. 일단 P는 뭐냐면 장소인데 어. 1차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대통령실 또 수행단이 이 뉴욕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공간이 있었고 또 하나는 도어스태핑에서 약식 기자회견 첫날. 그렇죠. 첫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 이걸 정쟁으로 가지 말고 민생을 먼저 봅시다. 이랬더라면 해결이 상당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신대 내용인데 이게 지지율이 낮으니까 이걸 또 인정을 해버리고 또 대통령이 수세에 더 몰릴 수도 있거든요. 이미 네. 지지율이 내려간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강공으로 가자. 어차피 지금 전쟁이지 않냐. 네. 여야 신구 세력 대전쟁이니까 그래 가뜩이나 또 MBC도 좀 못마땅했어. 뭐 좀 보도도 약간 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 흠집 내기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기도 했어. 그래 이번에도 또 국회 앞에다가 가로 열고 미국 가로 닫고 그 자막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오해를 생기게 만들었잖아. 그래 이게 MBC도 좀 손볼 거야. 저는 이런 어떤 접근 방식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기회에 아예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너무 심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 뭐 회의만 이야기하는 그래 한번 가봐. 같이 우리도 가보자. 정면 갈 대결해보자. 때까지 가볼.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얻을 건 뭐가 있습니까? 네. 지금 김준일 대표가 그 영상이 많이 돌더라고요. 한한 영상. 예. 그 한한 영상 저희 방송에서도 화를 냈지만 다른 방송에 화를 내가지고 그게 영상이 많이 돌던데 요즘 우리 김 대표님이 화가 많아요. 화가 잔뜩 나 있어요. 환율 1,440원, 1,500원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코스피도 엄청 떨어져 있고요.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 계속 날리면 바이든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 이 얘기를 지금 배정수 소장도 하신 거고 김준일 대표도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하시는 거죠. 전에부터 제가 네. 지금 한국 경제가 정말 안 좋고 네. 백척간두에 서 있다 이런 얘기를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우리 뉴스 뚱탑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거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날리면이든 바이든이든 빨리 대통령이 수습을 해야 돼. 네. 지금 수렁으로 들어가는 게 뭐 백주환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더 안타깝고 네. 뒷얘기를 짧게 말씀드리면은 대통령실 그대 출입 기자들이 당시에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14시간 만에 이게 그래요. 나왔느냐. 좀 빨리 좀 대처를 해서 좋았을 걸요. 그러니까 빨리 나왔으면 어쨌든 같이 병기가 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MBC가 최초 뭐 자막 조작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방송이 뭐 신문도 마찬가지 네. 모든 방송이 14시간 동안 바이든이라고 썼거든요.
예. 그러면은 MBC가 보도 지침을 내려가지고 TV조선하고 채널A가 MBC가 했으니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해서 한 건가요? 채널A, TV조선, YTN 할 것 없이 네. 다 자체 판단으로 바이든으로 들렸으니까 이렇게 14시간 동안 보도를 한 거잖아요. 네. 아무도 그때는 날리면이라는 게 단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이거를 그 8시 즈음에서 7시 40분 후 당일 22일 날 당일에 7시 40분에 이제 30분에 이게 영상이 풀이되고 40분 50분쯤에 이 비속어가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기자들 현지 뉴욕에 있는 기자들이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그랬겠죠. 그래서 얘기를 예. 했는데 대외 형력관실에서 직원이 와서 들어보고 그다음에 잠시 후에 보도 유예 요청, 엠바고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뭐 국내에서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다 이제 퍼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도가 된 건데 14시간 만에 나온 이유가 그 당시 취재한 기자들을 보면은 대통령이 나는 죽어도 바이든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거기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답니다. 이거는 인정하고 가야 된다. 근데 대통령이 바이든이 안 했다는데 이걸 어떻게 이게 오래 걸린 이유가 이거 교통 정리하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한 사람이 있는데 대통령이 죽어도 나는 바이든이라고 얘기 안 했다라고 해버리니까 토론이 좀 이루어졌다는 논쟁이 이루어졌다는 논쟁이 거네요. 있었어요. 그 대통령실에서도 결국은 그래서 날리면으로 이게 14시간 만에 논쟁 나온 거예요. 결과 날리면으로 결론을 냈다는 예,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 과정 자체가 무능이죠. 빨리 판단은 차라리 날리면으로 한두 시간 만에 내던지. 예.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이 바이든이라고 발언을 했다면 그게 상당히 부담스러웠다면 날리면으로 가지 말고 바위든. 네, 잠깐만 장난치지. 네네. 장난치지 마십시오. 네, 자제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요. 바위든요. 네. 가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바위든 그러면은 바위를 든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문맥이 아니, 하나도 안 맞잖아요. 바위든. 어, 네, 알겠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좀 전에 그 언급해줬던 우리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신 예. 그 여론조사가 국정운영평가도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포함해서 말씀을 네. 드릴게요. 지난 24일부터 26일 실시된 조사 결과이고요. 스트레이트 뉴스 조원 CNI인데 이 조사에서는 두 가지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이제 국정운영이고 하나는 외교순방인데 외교순방. 우리가 뭐 임기 초반에 대통령이 외교순방하면 뭐 많으면 한 10%포인트까지 지지율이 10%까지도 올라요. 네,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외교순방에 대해서 긍정 27.9%, 부정평가가 70.9%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비슷합니다. 네. 긍정 27.7%, 부정이 71.3%입니다. 자, 두 가지만 짧게 짚어보면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20%대가 됐다라는 거. 돌아갔다. 더 20%.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네. 부정평가입니다. 부정평가. 가 70%를 넘었습니다. 최초죠. 이제껏 최초입니다. 60%대였었는데요. 71.3%인데 보통 이게 뭐냐면 대통령 거의 임기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남겨뒀을 때 대체로 이런 지지율이 나오곤 했던 것인데 추가적으로 지금 뭐가 문제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은 대륙주거든요. 대륙주. 대구 60대 주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지율이 안 올라가면 안 올라가요. 근데 여기에서 부정이 더 높을 정도입니다. 대륙주에서도 안 대륙주마저 대륙이 흔들리는 거죠. 예. 대륙이 흔들려요. 여기서 주목할 네. 게 그거예요. 아까 전에 앞서 설명드렸던 날리면으로 들은 분이 26.9%고 외교 순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신 분이 27.9%고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 평가하는 분이 27.7%거든요. 거의 다 유시하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날리면으로 들은 분들은 다 긍정 평가를 하고 있어요. 날리면은 외교 성과도 있고 국정 운영도 좋다라고 평가를 하네요. 예, 한마디로 제가 진짜 찐 윤석열 지지자만 남았다 지금 요게 그리고 찐 팬들만 남아 짠물이 됐다. 지금 보수 짠물이 남았다. 이걸 바이든으로 했다 그러면 한 40% 가까이 나왔을 텐데. 바이든요? 네, 바이든. 바이든. 네. 발리면도 있긴 하더라고요. 자제해 주시죠. 조경태 의원이 조경태 발리면으로
해석을 해주시던데 그렇습니다. 이 중에 눈에 띄는 거에 하나 있어요. 예. 지난주 갤럽에 발표됐던 건데 이 부정평가 원인 예전에는 인사 참사가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네. 무능이 좀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 예, 한 두 가지 포인트를 확인할 예. 수 있는데 한국 갤럽이 매주 발표를 하고 있죠. 자체 조사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우선 긍정평가 이유를 물어봤는데 뭐 뚜렷하게 정책 관련해서는 부각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다 9%, 또 전반적으로 잘한다 6%, 네. 뭐 이 정도인데 외교는 잘한다 6% 나왔습니다. 근데 부정평가 이유가 그동안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줬던 것이 인사였거든요. 인사. 그런데 이번에는 경험, 자질, 부정, 무능까지. 무능함이 무능. 12%로 직전 조사보다는 3%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잘못하면 우리가 뭐 외교관 문제다, 인사가 잘못됐다, 경제 민생을 안 챙긴다. 이게 사실 뚜렷한 이유인데 무능하다가 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일단 부분은? 요 갤럽 조사는 네. 항상 같은 비슷한 항목을 물어보고 그런 다음에 그때 현안이 되는 것도 그 이유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김건희 여사 이런 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되는 건데 이 뭐 경험, 자질 부족, 무능 이거는 항상 들어가는 거고. 항상 역대 대통령 때마다 있었던 예, 거라는 예. 거죠. 예. 이 제가 모든 여론 갤럽에 다 본 건 아닌데 무능이 제 1위가 된 거를 제가 있었던 본지 모르겠어요. 뭐 외환위기 때 저는 없었던 김영삼 걸로. 대통령이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그것도 해봤는데 무능이라 보기는 처음 네. 봤습니다. 제가 아. 일단 무능이 1위로 올라간 거. 거의 뭐 임기 후반에나 막바지에나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도 무능을 예, 하지 예. 않죠. 그래서 네. 이거 5월달에 이제 취임을 했잖아요. 그리고 한두 달 동안은 인사가 거의 20%까지 나왔어요. 네. 그때는 책 부정 평가에 뭐 15%, 20%이 정도고 무능은 한 5%, 7% 나왔는데 지금 무능이 점점점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 심각합니다. 예, 저는 제가 그때도 무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거는 말수 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진짜 제가 보기엔 좀 무능해요. 좀 이 경제 위기에 대해서 이 정도로 지금 대응을 안이하게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좀 이게 국가를 위해서는 힘 좀 내십시오 진짜 우리 힘을 내야 기재부 된다. 관료들 뭐 유능하신 분들 많은데 왜 내공들이 왜 갑자기 무능해진 건가요? 원래 유능하셨던 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저도 이해가 안 되네요. 네. 뭐그 사람들 바뀐 것도 아닌데요. 네. 알겠습니다. 야당 대응도 한번 살펴보죠. 지금 해임 건의안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이걸 오늘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네.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고조로 높이는 거죠. 네. 그 가장 큰 이유가 지금 국민 여론은 돌아서 있는 상태고 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전면적으로 또 압박을 한다라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판단할 테고 네. 그렇다면 대여 투쟁은 강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전면전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거짓말이다. 대통령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또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오히려 대통령에 대해서 또 신뢰를 못하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전면전입니다. 전쟁이죠. 우선적으로는 이번 외교 순방에서 여러 가지 일정상에도 좀 완벽하지 못했고 조문도 그렇고 삐그덕됐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도 국민 기대치에 못 미쳤죠. 하지만 이제 또 박진 외교부 장관이 JTBC 인터뷰에 나와서는 뭐 그 정도 한 거 잘한 거다 이렇게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수당에서는 묻고 있는 것이고 근데 뭐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실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해임되는 것보다는 대여 강경 투쟁을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조로 지금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거부권 뭐 이게 아직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본회의 오늘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일정 시간 동안 의결을 못하면 그냥 없어져 버리니까 통과를 한 다음에 대통령에 가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면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내일 오후 2시까지가 데드라인이더라고요. 72시간인가요? 보니까 72시간인데 예. 국회 보고한 지 72시간인데 그러니까 어저께인가요? 어저께죠. 예. 뭐 이제 보고를 했으니까. 예. 그래서 뭐 오늘 통과하겠죠. 왜냐하면은 뭐 김진표 의장께서 지금 여야 중재를 했지만은 하고 있지만은 안 되면은 국회법상으로는 이게 좀 자동으로 상정이 돼야 된다라는 민주당의 주장도 있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예전에 검수완박 소위 말하는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분리 법안에 법안. 대해서도
결국은 상정했잖아요. 그렇죠. 그 당, 상정했습니다. 그 당에서 정치 계속 하시려면은 상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정되고 네. 이거는 대통령이 다 책임을 떠안게 이제 만드는 그런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은 거부할 가능성이 저는 한 95% 이상 된다고 봅니다. 거부할 것이다. 예, 예. 거부를 만약에 한다고 우리 가정을 해보면 앞으로 국회 지금 국정감사라든지 예산안 처리라든지 해야 될 일이 태산이거든요. 태산이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처리 안 그러면? 되는 거죠. 처리가 안 되고 거의 뭐 법안 초안 단계에서 예. 통과되거나 아니면 정말 시한에 닥쳐서 부결되는 것을 있을 테고요. 예. 거의 뭐 통과 안 되고 그냥 미적되다가 끝장나버리는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김준일 대표께서 하신 말씀 참 중요한 게 우리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예. 97년도 IMF 외환 위기, 2008년도 금융 위기 그게 우리가 다 알고 확인한 상태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성큼성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오거든요. 지금 강달러가 되면은 무엇보다도 취약한 지금 화폐 구조가 원 하나 또 필리핀의 페소 하나는 게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지적인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국에서도. 예.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되면 이번 국정감사하고 예산국회는 거의 전쟁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전쟁이 될 것이다. 자, 오늘 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외교 참사 엎질러진 물이지만 제발 경제 참사라도 막아보자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그러면서도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권 외교 참사 거짓말 대책위원회를 발족합니다. 위원장은 고민정 최고위원이 맡는다고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좀 봐야 되는데 이 외교 참사 관련해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어제 MBC 항의 방문을 국민의힘이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어요. 특히 수도권 출신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상황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뭐 TK 지역이나 뭐 이런 쪽은 상관이 없겠지만요. 총선이 앞둔 상태에서 이렇게 굳이 하는 게 그 당내 의원들은 어떻게 볼까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방송에 나가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이 상당 다수고요. 섭외가 좀 어렵긴 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네. 거고 새로 이제 잘 보여야 되거나 내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 분들이 이제 주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뭐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초기는 하지만 수도권이긴 하지만은 일단 굉장히 강력하게 그렇죠.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의원들마다 조금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아직 선거가 좀 남았어요. 뭐 바로 목전은 아니니까. 그렇죠. 내후년이거든요. 1년 반. 내년도 아니에요. 예. 1년 반이니까 1년 반 만약에 남았죠. 이게 예. 6개월 남았는데도 그렇게 이럴 못하죠. 것인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못하는 거죠. 못해요. 못하는 지금 거죠. 지지율 예. 무슨 뭐 20%대 나오는데 못하는데 지금은 이제 요거를 조금 진영 결집용으로 쓰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그 이재명 대표가 어제 개헌 얘기도 그렇죠. 했잖아요. 4년 중임. 네. 네. 이게 되게 묘수입니다. 묘수. 아, 묘수라고요?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는 별로 처음 들어봅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야당에서 개헌 얘기를 하면은 뭐 예.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대 진영에서는 반대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여야가 같이 개헌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거에 이 국면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여당에서 받기 어렵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내부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라고 어제 아주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이거에 그러네요. 대해서. 예. 근데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이 내년 중반 이후에도 1년 뒤에도 20%대다. 이 정도 때다. 예. 그러면은 선거 못 치릅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정치개혁 이런 거를 키워드로 해가지고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가장 선호도가 높거든요. 4년 중임제. 그렇죠. 그러면은 1포인트, 2포인트 개헌 정도로 뭔가를 크게 물밑에서 움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좀 주도권을 잡으려고 어제 딱 던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좀 사법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조금 가리기 위해서 좀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렇다고 해서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갖다가 멈추진 않을 것이다. 느슨하게 한다든지 예. 또는 뭐 그동안 방향과는 다르게 접근하든지 그럴까요? 뭐 대표 연설 했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근데 어제 대표 연설 여기서 예. 절묘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지금 뭐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20%대로 내려갔고 예.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비속어 논란으로 완전히 그냥 논란 속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면 국민 여론은 너무 안 좋거든요. 네. 근데 이때 일각에서 뭐 탄핵이나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오히려 민주당 쪽으로 후폭풍이 갈 수도 있습니다. 2003년 4년의 사례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통령 때. 대해서 지지율이 낮았어요 그때도. 근데
탄핵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마치 처음에는 그래 국민들이 공감할 것도 같았지만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 탄핵 후폭풍이 2004년 총선에서 완전히 보수 정당이 열린우리다. 참패하는 것으로 그렇죠. 연결됐는데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오히려 이 기회에 5년 임기가 너무 길다. 그리고 대통령이 어차피 이 선출이 됐는데도 국민들이 선택을 받았는데도 국민의 뜻대로 가지도 않는다. 그러면 아예 4년 중임제로 가자. 그러면 기간도 조금 짧아지고 이때 국회의원 선거도 한 반 정도씩 나눠서 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미국처럼 정부통령제로 가면은 훨씬 더 대통령 혼자만의 리스크 자체도 좀 해소할 수가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예. 이번에 또 국민들이 국무총리에 대해서 실망한 게 너무 많아요. 신문 심지어는 국무총리가 아는 게 뭐죠. 이런 이야기들이 국민에서 예. 국민들이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사실은 심각한 거거든요. 예. 그 차라리 부통령이면 어차피 대선에서 대통령을 선택하는 거지만 간접적으로 선택되는 또 이기도 하거든요. 간접적으로 또 선택받는 경우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정부통령 중임제인데 우리 국민들이 의원 내각제는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없기 때문에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정치 개혁에 좀 신호탄을 그런 쏘아올리는 효과가 있는 의미에서 거죠. 두 예. 분 다 이번 대표 연설에서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입니까? 그렇죠. 탄핵 얘기 같은 거 없이 정책하고 특히 이 개헌하자 이 부분. 그러니까 중임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기본소득 다시 기본사회 네. 얘기도 꺼내고 7대 민생법안 그리고 외교 참사 얘기도 꺼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장 눈에 띈다. 앞으로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물밑에서 아까 전에 나왔던 천하람 당협위원장을 비롯해서 여야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치개혁 토로대가 시작이 돼가지고 여야 의원 할 거 없이 좀 소장파들 네. 이런 분들이 지금 군부를 떼고 있어요. 이건 이재명 대표랑은 상관없이 이런 식의 정치는 안 된다라는 게 있어서 이게 상당히 내년에는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예.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론동답 김준일 대표, 배종찬 소장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